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70세의 박정우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은퇴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아들, 딸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다. 할아버지, 편지 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등기우편을 들고 왔다. 발신인을 보니 도시개발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정우는 안경을 꺼내 쓰고 봉투를 뜯었다. 재개발 계획 통보서라고.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편지에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6개월 후 철거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상금은 있지만 이 돈으로는 서울 어디에도 집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30년을 살았는데 정우는 중얼거렸다. 이 아파트는 그에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시원살림을 차렸던 곳이고 아이들이 자랐던 곳이며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던 곳이었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아내가 심었던 것들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단지는 술렁였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나둘 이사를 가고 남은 건 갈 곳 없는 노인들 뿐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6개월 후에 나가라고 602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울먹였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은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40년을 살았다는 이웃,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건강이 안 좋아 이사조차 힘든 사람들. 모두가 막막해했다. 보상금이라는 게 고작 3천만 원이에요. 요즘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504호의 최영수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우가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시민이고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추억이고 보금자리인데 돈 몇 푼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게 옳은 일일까? 다음날 아침 정우는 마음을 굳혔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이웃들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우는 며칠 동안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법률 서적을 뒤져가며 재개발 절차에 대해 공부했다.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도서관에 가서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다. 할아버지들 모이세요. 정우가 아파트 화단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다. 정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개발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공청회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구청에 항의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해봅시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박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최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젊을 때도 안 되던 일인데 지금이야 더더욱. 구청에 가봤자 문전박개 당할 게 뻔하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다른 주민도 부정적이었다. 정우의 마음이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날 정우는 혼자서라도 구청에 찾아갔다.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공무원이었다. 어르신,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보상금도 법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청회도 제대로. 어르신,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담당자는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우가 가져온 자료들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젊은 친구, 당신도 부모님이 계시죠? 만약 당신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민원실에 접수하세요. 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무력감에 빠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무색해졌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정우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박 선생님이 구청에 다녀왔다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냥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구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다. 정우는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 매체 시민의 목소리 기자 이지은입니다. 기자라고요? 정우가 놀랐다. 네, 이 일대 재개발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왔어요. 주민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아닌가? 제가 바로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우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 형식적인 공청회,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까지. 지은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다른 주민분들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우는 지은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로 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도 지은의 진솔한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픈 몸 이끌고 이사할 생각만 해도. 최영수 할아버지도 분개했다. 3천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냐고요. 요즘 전세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은은 꼼꼼히 기록했다. 기사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그녀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혹시 변호사 선임 생각은 없으세요? 변호사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텐데.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분인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정우의 가슴이 뛰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일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다. 며칠 후 지은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제목은 70대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무자비한 재개발이었다. 기사는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우는 아직 서툰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으며 감동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겼다. 댓글도 하나씩 읽어봤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노인분들이 너무 안쓰럽다. 구청 공무원들 정말 몰상식하네.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어차피 재개발되면 동네가 좋아지는 건데 왜 반대함? 보상금 받고 조용히 나가면 될 것을. 늙은이들이 고집부리네. 정우는 악플을 보며 화가 났지만 응원하는 댓글들이 더 많아서 위안이 됐다. 일주일 후 지은이 약속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름은 김민호였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민호입니다. 지은 기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김 변호사는 정우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보입니다. 주민동의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고 보상금 산정도 부당해 보이고요. 그럼 승산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해볼 만합니다. 무료 변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우는 감격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민호 변호사와 이지은 기자의 합류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우선 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전면 재검토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주민설명회 당시 개발업체 측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2주 후 다시 입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도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거래가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정우와 주민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개발업체와 구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공사 소음을 내고 주민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빨리 계약하고 나가지 않으면 손해보실 거예요. 소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겨도 지는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무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야,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무서워서 어떡해. 하지만 정우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협박이야말로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인데요. 김 변호사도 주민들을 독려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지은 기자는 후속 기사를 계속 써나갔다.
개발업체의 횡포와 구청의 안일한 태도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연일 온라인에 올라왔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샵 할아버지들의 싸움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발업체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어느 날 정우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우 씨죠? 소송 같은 거 그만두는 게 좋을걸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괜히 큰일 당하지 말고. 누구세요?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정우는 분개했지만 동시에 무서움도 느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누군가 들어올까봐 불안했다. 다음날 주민회의에서 정우는 이 이야기를 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분은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뭔 소리예요? 이제야 제대로 싸워볼 기회가 생겼는데. 김순자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이 70이 넘어서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최영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협박받을수록 더 화가 나네요. 우리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 해야죠. 정우는 감동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이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때 이지은 기자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시의원 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정지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네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대학생들이 연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우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정지리가 열리던 날 정우와 주민들은 시청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김민호 변호사와 이지은 기자도 함께였다. 시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시작했다. 시장님, 한빛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구청에서 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금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다. 김 변호사가 제공한 것들이었다. 시장은 말을 더듬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우와 주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드디어 공식적인 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교묘한 수법을 썼다. 며칠 후 일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보상금을 50% 인상해주겠다며 회유하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계약했어요. 504호 최영수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아픈 아내 병원비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쓰라렸다.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이웃들을 보며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다. 김순자 할머니도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정우야, 나도 아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 결국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정우 포함해서 5명뿐이었다.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회유에 넘어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정우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개발업체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자료입니다. 주민 분열을 위해 로비한 증거들이에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이걸로 승부수를 띄워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 기자가 특종 기사를 터뜨렸다. 개발업체의 은밀한 로비와 주민 분열 공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개발업체가 구청 공무원들과 유착하고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될 것을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개발업체가 너무 심하다고 분노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연대 집회를 열었다. 부정부패 척결과 서민주거권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청에서 일어났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구청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분들께 송구스럽다. 재개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한빛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주민들과의 재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 정우는 전화를 받고 잠시 멍했다. 정말 이긴 것일까? 김 변호사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축하합니다. 완전히 승리했어요. 이지은 기자도 연락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대단해요. 정우는 집 안을 둘러봤다. 아내의 사진, 베란다의 화분들, 30년간 쌓인 추억들. 이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이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승리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축제 분위기가 됐다. 그동안 회유에 넘어갔던 주민들도 다시 돌아왔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중간에 포기해서. 최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해해요. 결국 우리 모두 이긴 거잖아요. 김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정우 덕분에 집을 지켰어. 고마워. 하지만 정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개발은 백지화됐지만 이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주민 대표들을 초청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설만 현대화하는 겁니다. 정우가 물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서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 부담입니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보다는 훨씬 저렴할 겁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만족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주민들을 내쫓지 않으면서도 낡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동안 함께 싸웠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지은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왔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고맙고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헤어져야 하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지은이 미소 지었다. 사실 할아버지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인생 이막의 싸움 같은 제목으로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제가 무슨 책을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으려. 김민호 변호사도 동참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정우는 생각해봤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혼자 살아가기 힘든 노인분들도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용기 내서 싸우면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어요. 지은의 말에 정우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저는 글 쓰는 게 서툴러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우는 매일 지은과 만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그때 구청 공무원이 저를 무시하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화낸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서글프더라고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불의 앞에서 무력했으니까. 지은은 꼼꼼히 기록했다. 정우의 솔직한 감정들, 두려움과 용기, 절망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달 후 임시 원고가 완성됐다. 정우가 읽어보니 마치 소설 같았다. 정말 제 이야기가 맞나요? 이렇게 극적이었나?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한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온 것이다. 정말 책이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인쇄는 모두 할아버지가 가지시는 거예요. 정우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지은 씨가 다 쓴 건데 어떻게. 할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냥 정리만 한 거고요. 결국 인쇄는 반반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정우는 자신의 몫을 따로 쓸 생각이 있었다. 6개월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한피스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외벽도 새로 칠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각 세대마다 화장실과 부엌을 현대식으로 바꿔놓았다. 정우는 새로워진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아내가 심었던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났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집을 지켜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순자 할머니가 떡을 들고 왔다. 정우야, 새집 들어온 것 축하해. 우리 모두 덕분이야. 할머니도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 동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더라. 거기 할아버지들이 도움 요청하러 오실 거야. 정우는 놀랐다. 저한테요? 그럼 이제 정우는 유명한 사람이야. 신문에도 나고 책도 나왔는데 초판 3,000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고 곧 재판을 찍기로 했다. 더 놀라운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다. 출판사를 통해 전해지는 편지들을 보면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 책 읽고 힘을 얻었어요. 80세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 문제도 할아버지처럼 해결해보겠어요. 정우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며칠 후 정말로 다른 동네 할아버지 두 분이 찾아왔다. 박 선생님, 저희도 똑같은 문제예요.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고 구청에서는 말도 안 들어줘요. 정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우선 김미무 변호사님께 연락해보죠. 그리고 이지은 기자님도요. 그렇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지은 기자도 취재하겠다고 했다.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사건을 함께 겪었던 한빛 아파트 주민들도 나서겠다고 한 것이었다. 정우야, 우리도 도울게. 이제 경험이 있잖아. 김순자 할머니가 팔을 걷어붙였다. 맞아. 이번엔 우리가 선배니까 후배들을 도와줘야지. 최영수 할아버지도 의욕을 보였다. 정우는 감동했다. 자신들이 겪은 고생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빨랐다. 이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정우는 이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 시에서 시민권익 옹호관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요. 그게 뭔가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급여도 나와요. 정우는 놀랐다. 70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이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만큼 적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정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침마다 시청으로 출근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인쇄 수입이 제법 들어왔다. 정우는 그 돈으로 시니어 권익보호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왔다. 1년 후 정우는 베란다에서 꽃들을 보며 생각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보람찼다. 여보, 나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정우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빛 아파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보금자리이고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리고 정우는 그 희망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늦은 봄날에 시작된 기적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